1. 왜 비트코인은 알고 있어도 선뜻 시작하지 못할까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지는 이미 오래되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 번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해봤어도 좋았을 텐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너무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이 두 말은 서로 반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소문만 들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지, 왜 전 세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 하고 보안을 위해 이것저것 설정해야 합니다. 지갑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뉴스에서는 거래소 해킹 이야기, 갑자기 출금이 막혔다는 이야기, 시스템 문제로 자산이 묶였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내가 정말 관리할 수 있을까?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내가 이걸 잘 챙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한두 달 들고 끝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10년, 20년을 이야기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개인이 혼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수익이 나면 기분은 좋지만 그 다음에는 세금과 신고라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괜찮은데 비트코인은 모든 걸 내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계좌라는 구조 안에서 사고, 구조 안에서 보관합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사가 대신 관리하고 우리는 그 구조에 참여합니다. 연금 역시 개인이 모든 결정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트코인만 직접 사서 직접 보관하고 직접 책임져야 하는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냐, 위험한 자산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자산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방식이 부담스럽다. 내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는 아직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자산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관리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기관들이 먼저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기관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을 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기관은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사는 방식에는 불안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관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단기 수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기금, 대형 자산운용사, 보험사, 그리고 수십 년 단위로 자산을 관리해온 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 사면 오를까요? 타이밍이 괜찮을까요? 기관이 던지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자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회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10년, 20년을 보유해도 문제가 없는 구조인가? 이 질문만 봐도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관에게 투자는 흥미로운 선택지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세계에는 직접 들고 있는 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기업의 주식을 직접 들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펀드나 ETF라는 구조 안에서 여러 자산을 묶어 관리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직접 사고, 임대를 관리하고, 세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리츠라는 구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 맡깁니다. 원자재도 금속이나 에너지를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모두 금융구조로 받고 관리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기관의 세계에 들어오기 어려운 자산이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보관해야 하고 해킹 위험이 있고 법과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ETF입니다. ETF는 어떤 자산이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구조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보관 문제, 관리 문제, 회계 문제, 규제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비트코인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현물 기반 ETF로 편입한 사건입니다. 블랙록은 개인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연기금과 국가자금, 초대형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 블랙록의 ETF 브랜드인 아이쉐어즈에서 비트코인 ETF인 IBIT가 등장했습니다. IBIT는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자산입니다. 지갑을 만들 필요도 없고 비밀번호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해킹 뉴스를 매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그대로 반영되지만 관리 방식은 완전히 제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IBIT는 비트코인을 쉽게 사게 만든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조금 더 멀리서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도 아닙니다. IBIT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IBIT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상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번역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코인 ETF를 어디에 담아야 제대로 의미가 생길까?
주식 계좌에 그냥 두는 것과 장기 자산을 위해 설계된 구조에 담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IBIT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 자산을 어디에 어떤 구조로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IBIT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디에 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앞 장면에서 비트코인이 ETF라는 형태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IBIT라는 자산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려야 합니다. 이 IBIT를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비트코인이냐, ETF냐, 주식이냐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결과는 자산의 종류보다 그 자산이 어떤 구조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담긴 구조가 다르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ETF를 사더라도 일반 주식 계좌에 담아두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를까, 내일은 떨어질까, 뉴스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단기 매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자산을 살 때보다 자산을 담을 구조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볼루션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볼루션을 단순한 투자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이 구조의 절반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볼루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수익률을 약속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이볼루션은 자산을 담고 유지하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자산관리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는 IBIT 같은 비트코인 ETF를 담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ETF를 펀드 구조 안에 편입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볼루션 구조에서는 투자 기간을 처음부터 설정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중에서 본인의 계획에 맞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자산을 이 기간 동안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 약속을 대신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게 느껴질 때 또는 다른 글로벌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고 싶을 때 같은 구조 안에서 다른 펀드로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는 유지한 채 전략만 바꾸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버티거나 팔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세 번째 선택지가 생깁니다. 유지하면서 조정한다는 선택지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기관들이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출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볼루션 구조 안에 담긴 자산은 운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계약 구조상 자산의 주인은 투자자 본인입니다.
필요할 때 직접 출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맡겨두는 구조이지만 빼낼 수 없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리받는 구조이지만 통제당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투자를 대신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대신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IBIT를 선택하고 그 IBIT를 장기 자산을 위해 설계된 이볼루션 구조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오래 가져가는 구조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이 구조가 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시간과 달러가 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시간과 달러가 보상이 되는 구조. 앞 장면에서 우리는 IBIT를 장기 자산 구조 안에 담았을 때 투자의 기준이 가격에서 시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그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구조가 오래 남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시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도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조금만 손실이 나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짧은 기간의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투자는 점점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장기 투자라고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 조금만 기대에 못 미치면 후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볼루션 구조 안에 포함된 미국 ITA 설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구조는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에 가치를 둡니다. 이 시스템에는 로열티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보상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구조를 믿고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년째 되는 시점에 처음 1년부터 10년까지 투자된 금액에 대해 7.5%의 로열티 보너스가 구조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년부터 15년까지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5%의 로열티 보너스가 16년부터 20년까지도 마찬가지로 5%의 로열티 보너스가 21년부터 25년까지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5%의 로열티 보너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너스를 단기 수익처럼 바라보면 이 구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보너스는 시장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 구조가 조급한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지는 분들, 단기간에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분들께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자산을 빨리 불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래 지키고 싶다. 나는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원한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하고 싶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달러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의 투자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은 단순한 환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화는 한국 경제 안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반면 달러는 전 세계 자산의 기준 통화로 사용됩니다. 글로벌 자산, 원자재,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두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달러의 시간 가치에도 동시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달러라는 두 개의 축 위에 자산을 올려두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5월 200달러라는 금액이 왜 이 구조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구조가 소개를 통해서만 시작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월 200달러부터, 그리고 왜 소개를 통해서만 시작될까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구조는 도대체 얼마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처음부터 큰 돈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은 월 2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금액도 아니고 생활을 흔들 만큼의 금액도 아닙니다. 대신 시간을 사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200달러는 단기 수익을 노리기에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시간과 만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어디에 쌓이느냐입니다. 원화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과 달러 기반의 글로벌 자산 구조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원화는 한국이라는 하나의 경제 안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반면 달러는 전 세계 자산의 기준 통화입니다. 주식,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글로벌 자산의 가격은 대부분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구조이면서 동시에 달러 자산을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접 투자 방식에서는 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언제 사야 할지, 지금이 비싼 건 아닌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IBIT를 활용한 구조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직접 코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지갑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해킹 뉴스에 매번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의 변동성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관리는 구조가 대신합니다. 나는 시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지금 들어가야 하나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묻도록 만듭니다. 이 시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이 구조는 아무나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설명 없이 시작하면 중간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단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면 실망하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유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광고보다는 소개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뒤에 결정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개자는 판매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어떤 분에게 맞는지, 어떤 분에게 맞지 않는지를 미리 구분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구조의 신뢰를 만듭니다. 아무 설명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다면 아무 책임 없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비트코인 추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자산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믿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 구조가 이해되셨는지, 그리고 이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셨고, 이건 내가 조급해지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느끼셨다면 설명란에 있는 방법을 통해 조용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보다는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분들과 이 구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판단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